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이네요. 자, 유튜브 통해서 임준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자, 이 종목 ENF 테크놀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보면요,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 그리고 비중을 보니까 비중이 100%예요. 이 한 종목만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아마 100% 들어가신 이유는 그래, 이 정도면 주가 바닥이야 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 종목이 53,2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28,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오셨던 32,000원 구간대보다 좀 더 내려와 있거든요. 비중이 100%인 상황이라 참 어떻게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ENF 테크놀로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모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32,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이제 바닥을 이제 의심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100% 비중을 담을 수 있었던 종목군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한때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신호를 드릴 때 소부장,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와 같은 종목들, 뭐 향후에 이제 EUV까지 더해서 뭐 SNST, 뭐 FST 참 예전부터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소개를 정말 많이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추천 2주년이 되기도 했었고, 네. 이와 같은 이제 섹터군에 있었던 종목군이긴 한데, 올해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몇몇 상품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부장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일부 품목에서 다시 재차 이 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분산될 수 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품질로 해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오랜 고객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고객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품목 수입에 대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과 같은 수준만큼은 이제 이전의 수준만큼의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전만큼의 수준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본 품목을 사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국산 제품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랐던 위치에 레벨업을 추가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다만 크게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그런 측면을 바로 보여줬는데 동진세미캠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때까지 지난해 대비해서 큰 움직임이 실제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는 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0월 달 가까이 되면서 반등을 새롭게 보여주었고요. 이 종목이 아마도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뭔가 시선이 분산되었지만은 실적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입증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추세 회복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사실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램 테크놀로지가 어제 반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ENF 테크놀로지도 그런 시점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뭐 일단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인데 과거에서부터 이 수출 규제 품목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위치에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는 없고 레벨업된 위치까지는 다시 회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솔브레인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공급 라인을 꾸준하게 갖추고 있고 예. 그리고 불화수소에 대한 이 개발 연구를
솔브레인보다 ENF 테크놀로지와 좀 더 먼저 손을 잡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측면 본다면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저는 불화소소 쪽에서는 솔브레인을 최선호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그 점은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사실 많이 내려와 있지만은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다음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예. 주가가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ENF 테크놀로지도 그런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당장 어느 날짜다라고 예측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예. 지금 위치는 기다리시고요. 적어도 이 종목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 35,000원대까지는 하단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 구간까지는 쉽게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저는 수익을 마치기보다는 네. 추가적인 반등 뭐 중심선까지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4만 원대 회복까지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화학 소재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특히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그 캐파를 늘리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그 사이클이 다른 기업보다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 움직임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 이제 캐파 증설 투자 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지금 돌아오는 때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실적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이 기존에 있었던 화학 공정보다 EUV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이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이 좀 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정이 2번 정도 이루어졌다면은 네. 이번에 이제 EUV 공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대략 한 7배 이상으로 이제 더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화학 소재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이 풀렸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빼앗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품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산화 부품액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선택 괜찮다. 불화수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조금 더 미래를 두고 투자하신다라면은 4만 원대까지도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ENF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손실권에 계시는데 손실 보고 팔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짧게 봐도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면 4만 원대 진입까지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